안녕하세요. 이제 현대 파트 하겠습니다. 현대 파트는 수능에서 대략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파트고요. 오늘은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상 여기가부터 보이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올려도 되겠죠? 자, 1910년도에 망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런데 이 광복이 물론 우리 민족이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해 오긴 했는데 그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서 이것을 독립에 아주 결정적으로 독립에 기여할 만한 뭐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8.15 이제 8월 15일 광복되고 나서 당시 이제 1245년 8월 초에 전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는 당시 그 승전국이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소련군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이제 소위 해방시켜준다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미국 군대가 남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두 군대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러 들어오는데 두 군대가 이제 45년쯤에 가지고는 이제 서서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색깔들을 서서히 드러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군반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다 통째로 어느 한 나라가 다 먹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 위쪽이 위도가 대략 43도쯤 되고요. 요 밑에가 한 30 그래서 요 중간쯤에 해당하는 선이 38도 선이 됩니다. 33도, 33 맞나요? 그래서 위도상 중간선에 해당하는 38도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소련 군대, 밑으로는 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양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후에 8.15 광복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38도선이라고 하는 분단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방을 자주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지 못한 김구 선생이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들어왔었던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군대. 자, 미국 군대는 38도선 이남으로 들어왔고요. 남쪽이죠. 이남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뭘 실시하냐? 미국 군대가 우리를 통치하는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정을 실시를 해요. 이거는 살짝 지우고요. 군정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미국 군대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다.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을 어떤 독립 이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임시정부, 임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나라를 선포해요.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하거든요. 임정이나 인공 같은 이런 기존 정치 세력을 기존 세력들을 모두 다 부인합니다.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한 게 없고 따라서 너희는 해방된 공간에서 너희 새롭게 뭔가를 주장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38조선 이남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이남 지역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민간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행정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치안이나 행정 조직은 사실 이런 임시정부라든가 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조직들이 나름대로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조직들을 다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는 한데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여기서도 이제 뼈아픈 선택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존 조선 총독부 조직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를 통치했던 기존 조선 총독부에 있는 조직의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켜버려요. 여기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관료 조직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뼈아픈 순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대우를 하고 친일행위를 한 이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친일행위를 한 이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중추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8조선 이북 쪽으로 누가 오냐? 소련 군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소련 군대는 이제 38조선의 이북 지역으로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북 지역으로 오게 된 여기는 이제 뭐 하냐면 요 미군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를 했거든요. 군대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했는데 이 소련군은 간접 통치를 결정해요. 소련은 직접 한반도에다가 소련이 직접 통치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간접 통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교육시켰던 사람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앉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이때 1945년 그 8.15 강국됐을 때 북쪽으로는 소련 군대가 오고 남쪽으로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반분하고서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정치 지도자는 뭐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활동 중에 좀 영향가 있는 활동을 하나 들자면 아주 중요한 활동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8조선 이렇게 8.15 강국되고 나서 조금 중요한데요.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 조직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45년도에 역시 편성이 된 조직이에요. 여기는 연도를 쓰지 않아요. 헷갈리시니까 원래 이제 기존의 조직이 있어요. 자,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선건국준비 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1944년 한 해방되기 1, 2년 전쯤에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한반도 내에서. 그래서 이 조선 건국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이때 이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됐어야겠네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쪽 인사거든요. 좌익 인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누가 가세하냐면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세를 합니다. 안재홍. 이 사람은 이제 민족주의 인사니까 우파 인사예요. 따라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떤 사회주의 단체도 아니고 민족주의 단체도 아니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 보수가 모두 합쳐진 단체예요. 이거를 좌우 합작 단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는데 그 해방된 나라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 어떤 이념의 색깔을 가리지 말고 힘을 합치자 이런 논리하에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이죠.
자, 그리고 그 조선 건국동맹이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는 그 순간에 이름을 바꿔요. 그 바꾼 이름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전국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전국에 지부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뭘 조직을 하냐면 치안대를 조직을 해요. 왜냐하면 8.15 광복 해방이 되는 순간에 일본 군대들은 다 물러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새로운 나라 아직 건국이 안 됐을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 동안, 즉 과도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치안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원래는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좌우합작으로 만들었는데 점점 이제 좌익이, 즉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익이 이탈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말 그대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직이잖아요. 그 준비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8월 15일 날 건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달 뒤인 1945년 9월 달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해서 나라를 선포하게 돼요.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1945년 9월 달에 선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수능에도 언급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그 여훈영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부분 강조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 때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국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위 말하는 그 중추 세력은, 일단 중추 세력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 시기 때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던 부분은 일단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거죠. 이 시기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는데 송진우, 김성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아일보 사장이기도 하고, 보성정, 지금은 이제 고려대 총장이기도 하고, 또 친일 그런 논란도 좀 있어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분들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한민당이라고 하죠. 우파 세력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크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독립운동하느라 가장 고생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 백범 김구 선생. 해방이 됐으니까 모두의 축하 속에 진짜 열렬한 환영 속에 귀국을 하셔야지 마땅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군정이 기존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따로 정치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있는 그 요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운동하고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그 순간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할 그런 여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시 이 김구 선생도 어떻게 하냐? 개인 자격으로 미국 군대가 보내준 그냥 비행기 하나 타고 쓸쓸하게 귀국기를 누릅니다. 요때가 이제 45년 해방되고 나서의 조직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이 언급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정도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기 때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면 끝인데요. 이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들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시켜야겠다. 그때 이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돼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많이 의견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45년 12월 달에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45년도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렇게 1945년 12월 달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요. 이걸 모스크바 3국 외상위,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연구합니다. 1945년 12일. 자, 여기에 이제 결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시켜 주겠다. 첫 번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건들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논란이 가장 열기가 많은 부분인데, 최고 5년 동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간의 혼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4개국이 4개의 강대국,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영국, 중국이죠. 이 4개국이 신탁 통치, 다시 한국을 통치하겠다, 강대국이 하는 요 신탁 통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 결정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결정사항이 있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되네요. 팩트 있게 하니까. 그래서 이 오보 사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오보가 퍼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오보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신탁 통치가 너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가 강조가 되면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고 자주 독립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다시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현실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때 국내 반응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익들, 민족주의자들이죠. 주로 이승만, 김구 이들 계열이에요. 이들 계열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무조건 반대한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에 저항하는 흐름으로 나가요. 당시 이제 좌익,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는 반탁을 해요. 뭔 소리야? 우리 신탁 통치 안 돼.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다스릴 테니까 이거 철회해줘 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 요 내부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결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데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국내 정치 세력을 향후 건국될 새로운 나라의 주축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과 중국이죠.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물론 기분이 썩 좋진 않겠지만 일단 지지해라. 신탁 통치를 지지하면 신탁 통치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의 결정 사항을 지지하고 따라주는 국내 정치 세력을 향후 건국되는 세력의 주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좌익이 이걸 받아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반탁을 슬그머니 접어요. 슬그머니 접고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을 지지합니다. 참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두 세력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가슴 아플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도 소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부적인 논란이 엄청 크고 있을 때 사실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다려요. 바로 요거, 미소공동위원. 그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앞으로 역사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좀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건데, 그 부분의 역사는 어떻게 결정이 진행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고생하셨습니다.